5명의 선수로 구성된 씨름팀 A와 B가 씨름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 방식은 각 팀에서 한 명씩 문제 긴데 그래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읽어야 돼요. 한 명씩 나와 대전을 하시는데 승리한 팀에서 승리한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하고 패한 팀에서는 패한 선수를 대신해서 새로운 선수가 나온다. 룰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만약에 한 명이 나와서 계속 이겨버리면 걔 혼자 경기 끝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경기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5전 3선승제에서 이제 3번을 먼저 이긴 게 승자가 되는데 A팀이 B팀의 게임 스코어 3대1로 승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출전하는 순서가 다른 경우는 전부 다른 경우로 취급한다. 이게 문제를 더 이 단 이후의 내용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문제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단서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순서가 있는 것을 세는 걸 더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순서가 없는 걸 세는 게 더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더 쉽다 이거고, 그 다음에 5전 3선승제인데 이게 지금 비기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뭐 비기는 게 가능하겠어요? 비기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긴 한데 비기는 거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비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5전 3선승이면 3번 이기고 1번 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는 게 마지막이면 안 돼요. 3승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3번 이기고 1번 지면 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걔들이 순서 나열했을 때 지는 게 마지막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3번 이겼는데 뭘 한 번에 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지는 거에 먼저 카운팅해서 지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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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만 분할을 하면 되겠죠. 이거 뭐 A가 이기고 B가 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A가 이기면 B가 지는 거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아무 팀이나 기준으로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A팀을 기준으로 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를 잘 봐. A팀은 몇 명의 선수가 경기했습니까? 2명밖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한 놈이 나와서 졌을 거 아니야. 지면 들어가야 되잖아. 져서 들어갔어. 그 다음 놈이 나왔을 거 아니야. 3번 내리 이긴 거야.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B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명이 이겨서 있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진 거잖아. 걔가 들어갔다고. 그지? 예. 그럼 새로운 애가 나와서 또 졌잖아. 걔가 들어갔다고. 그럼 또 새로운 애가 나올 거 아니야. 즉 B팀은 3명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A팀은 2명, B팀은 3명이 필요하다. 이걸 분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A팀은 2명이니까 5 곱하기 4. 야, 순서가 있으니까 5 곱하기 4로 푸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B팀은 3명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근데 웃긴 건 밑에요. 밑에 순서만 다르지 경우의 수는 똑같겠지. 그지 않니? 예. 순서만 다르지 경우의 수는 똑같아서 밑에 거 그냥 똑같아요.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1200 곱하기 3이어서 3600이 답이 됩니다. 다 이해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26번. 요게 뭐랑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냐면 저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이게 지금 몇 초씩 걸릴 일인가? 36가지 아니에요? 6 곱하기 6? 서로 같은 주사위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본 적이 없지? 책이 안 나오니까. 몇 가지야? 야, 너 혹시 이번 학기 시험에 서로 같은 주사위 던졌을 때 경우의 수 구하라고 나오면 내 덕이다. 아니? 21개야. 왜 21개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와 서로 같은 주사위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잖아.
그럼 1, 2하고 2, 1은 다른 거야. 왜냐면 A가 1, 주사위 이름을 A, B라고 잡으면 A가 1, B가 2인 거랑 A가 2, B가 1인 건 다른 거니까. 그치? 근데 주사위가 구분이 완전히 똑같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1, 2라고 써 있는데 그걸 뒤집어도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라고 하면 1, 2를 한 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당초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건 한 개로 셉니다. A 주사위가 1, B 주사위가 1이면 그 두 개로 세지 않죠. 한 개라고 세죠. 그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36개 중에서는 1, 1, 2, 2, 3, 3, 4, 4, 5, 6, 6, 6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30개잖아요. 그 나머지 30개는 A, B 때문에 순서가 발생해서 두 배가 뻥튀기 된 거라고. 15가지인 거지. 그럼 그 15가지에다 6가지를 더하면 21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는 21가지인 거야. 21가지를 외우면 안 돼. 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 원리를 알면 여기다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막대기의 좌우 구별을 없애버렸잖아. 막대기의 좌우 구별이 있다고 하면 몇 개예요? 2의 5제곱 해서 32개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마치 주사위 서로 다른 두 개를 던졌을 때 36개인 것처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가 관심이 있겠냐면 좌우 구별이 없으니까 대칭 구조인 게 한 개로 합쳐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두 개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대칭 구조를 형성한 애들인데 5개가 대칭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말은 이거 3개만 결정하면 나머지 자동 결정이다 이런 뜻이죠. 즉 2의 세제곱 8개의 블록만 대칭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의 5제곱개 중에서 2의 세제곱개를 빼야죠. 비대칭 블록의 개수. 이 비대칭 블록의 개수는 뒤집어도 똑같은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의 개수를 2분의 1로 바꿔야죠. 2배 더 세졌을 거니까. 그리고 대칭 구조는 원래부터 한 개로 셌던 애니까 2의 세제곱을 다시 더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주사위에서 어떻게 했었지? 36에서 6을 뺀 걸 2로 나누고 다시 6을 더해잖아. 똑같지 않니? 완전 똑같죠? 완전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가 아닌 블럭의 개수만 2분의 1로 감소한다. 블록의 개수라고 하면 이상한데 블록의 경우의 수만 2분의 1로 감소한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문제는 더 복잡하니까 기억하려면 이 문제 기억하지 말고요.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걸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주사위 2개라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수식어나 서로 같은이라는 수식어가 없이 주사위 2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디폴트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완전히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숫자. 1, 1, 2, 2, 3, 3, 3을 나열하려고 한다. 이때 1과 2는 같은 겁니다. 2와 2도 같은 거예요. 내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완전 애매하게 1이 적힌 숫자 카드가 2장, 2가 적힌 숫자 카드가 3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1이 적힌 숫자 카드도 사실 같은 대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굳이 숫자인 1을 때려 박은 걸 보면 출제 의도는 같은 대상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이건 출제하는 사람이 좀 잘 써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잘 안 써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뭐 그 학교 시험지들이 오류가 나중에 어떻게 정정되는지 나도 모르죠. 안 다니니까. 제가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예. 모르는데 여튼 원칙적으로는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대상은 존재할 수 없다. 야, 공장에서 만든 물건도 다 뜨잖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 제가 내일 통이랑 볼펜 2자리를 사와볼게요. 안 똑같다니까. 그 중량 재보면 달라요. 이미 중량부터 다른데 뭐가 똑같아. 안 똑같아요. 세상에 똑같은 물건 없습니다. 쌍둥이는 안 똑같잖아요. 그죠? 예.
완벽하게 동일한 뭐 이거 숫자 같은 거 되고요. 뭐 수소 원자 뭐 이런 거 됩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그것도 뭐 미시 세계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아직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은 단위까지 완전히 파헤친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똑같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걔들만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물질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꼭 과학쌤이 같네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이 아예 없진 않고 있긴 있는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다 다르고요. 같다는 표현이 없으면 일단 디폴트는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 같은 건 다르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1과 1이 다르다. 그럼 지금 수학 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7번 보겠습니다. 선수 13명을 보유하고 있는 농구팀이 있습니다. 특정 선수 4명 중에서 2명씩 나머지 9명 중에서 3명씩 뽑아 5명의 두 팀으로 나누어 연습 경기를 하려고 한다. 두 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게 어려울 게 있을까?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특정 선수 4명 중에서 2명 맞아요? 그러면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이니까 2 100분의 1 이러면 사람 2명이 이렇게 있는 팀이 생겼잖아.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집단 자체가 구분이 돼요. 이름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서 3명씩을 뽑으니까 3C3 근데 이건 남은 숫자가 6명이 아니어서 구분이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네요. 예. 그냥 이거 별도로 놔두고 9명 중에 3명 뽑고 다시 6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둘을 곱해요. 그리고 다시 이 팩을 곱해요. 그러면 이거를 안 했다라고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이제 뭐 A조, B조 이렇게 이름이 발생하잖아. 사람 집어넣는 순간. 그래서 이 과정을 나는 생략하고 이것만 계산하겠다. 말 됩니다. 예, 틀린 계산 아니고요. 알겠죠? 근데 이름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머지는 뭐 따로 뽑지 뭐 이렇게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3명 있는 그룹이 또 생겼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크로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나는 2팩을 곱할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당연히 결과는 동일해야 되죠.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서 나는 그냥 9C3 곱하기 6C3만 곱할 거야.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까지만 풀이를 쓰셔도 맞는 풀이고요. 아니면 이름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난 나열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셔도 맞는 풀입니다. 당연히 답은 똑같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계산해 보시면 5040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풀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잘 배우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이름 생기니까 구분된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28번 남학생 6명과 여학생 2명 있습니다. 8명을 2개 조로 나누어 A, B 두 구역의 청소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각 조에는 적어도 3명 그리고 2명의 여학생은 같은 조에 배정하자. 이것도 뭐 존나 귀찮지만 분할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8명을 2개 조로 나누는데 각 조에 3명이잖아. 그러니까 5 더하기 5 플러스 3 아니면 4 플러스 4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5명과 3명으로 이걸 쪼갤 수 있는데 문제는 2명의 여학생이 같은 조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여학생이 5명짜리 조에 있냐 3명짜리 조에 있냐는 다른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여학생 2명이 있는 케이스와 두 번째 이 5명이 있고 3명이 있는데 여기 여학생 2명이 있는 케이스는 일단 구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4명과 4명으로 쪼개진다 라고 하면 여기 여학생 2명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면 5명짜리 조와 3명짜리 조는 사람 숫자가 곧 조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4명짜리 조와 4명짜리 조는 사람의 숫자가 조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4명이란 말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좌우로 배치해서 또 세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2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3가지만 세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6시3을 먼저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3시3만 하면 돼요. 아니, 예. 3시3만 하면 돼요. 왜냐면 6시3은 이 3명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죠. 근데 여학생 2명 어차피 5명 조에 넣을 거잖아. 그럼 2명 제외하면 3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시3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얘도 사실은 여기 3, 3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전체 8명 중에 몇 명 뽑고 몇 명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 저 6시3은 여학생이 제거하고 6명 중에, 맞네. 6명 중에 뽑는 건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죠? 실제 여학생을 떼놓고 남학생 6명 가지고 6시3 곱하기 3시3 하고 있잖아. 그러면 3, 3 같으니까 이거 200분의 1 해야 맞아요. 맞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러면 여학생 어디 줄 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거를 밑에 거 다르구나. 예, 맞아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3명, 남학생 3명 생긴 거예요. 조의 이름이 없으니까 원래 곱하면 안 되잖아. 근데 곱했으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 2팩을 추가로 곱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학생 이 2명을 현재 3명 있는데 어느 쪽으로 붙일 거냐 이 말이에요. 밑에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5명짜리 조에 2명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풀면 20가지가 나와요. 좀 주의해서 풀어야겠네요. 그 다음 밑에는 6시 1 곱하기 그잖아요. 맞잖아. 한 명만 뽑으면 될 거니까 5시 5. 이거는 1, 5 다르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한 명이 있는 곳에만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뭘 곱하지 않습니다. 이걸 끝이에요. 자동으로 여학생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건 6가지예요. 이해하셨죠? 왜냐면 이 상황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한 명짜리 남학생 조 하나하고 5명짜리 남학생 조 하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한 명짜리 남학생 조에다가 자동으로 여학생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2를 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6가지고요. 세 번째는 4명인데 남학생을 이제 4명, 2명을 쪼개야 되죠. 그럼 6시 2 곱하기 4시 4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명짜리에다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학생을. 그죠? 뭘 곱하지 않습니다. 15개. 그럼 이걸 다 더하시면 41개거든요. 그럼 문제의 답은 41이 아니에요. 청소구역에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2팩 곱하셔야죠. 그러면 82개가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애들이 정확히 어떤 애들이고 이런 거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숫자만 곱해서 경우의 수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는가를 다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식을 써야죠. 근데 경우의 수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식만 성공적으로 쓰면 그냥 웬만하면 답이 잘 나오잖아요. 맞잖아. 곱하기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쓸 때 좀 신중하게 쓰라고. 막 우다다다 쓰지 말고. 알았어?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9장의 카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말 없이 9장의 카드 이래도 그냥 서로 다른 카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뭔데 숫자 같은 게 없어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죠?
상자 3개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는다는 것은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카드를 세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면 상자에 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잖아. 상자에 넣으면 뭐 할 거야? 구분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종류의 상자가 나와야만 실제 상자에 넣는단 말입니다. 같은 종류의 상자가 나오면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안 넣는다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선생님 여기 넣는다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3개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개로 나눌 건데 각 상자에 홀수가 적힌 카드를 한 장 이상씩 넣는다. 아하, 그렇군요. 그 다음에 각 상자에 넣은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은 짝수이다. 그러면 각 상자에는 짝수는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해야만 곱을 짝수로 만들 수 있죠. 이해했나요? 자, 첫 번째 홀수를 먼저 결정합시다. 자, 홀수를 지금 홀수 몇 개 있어요? 5개? 짝수 4개? 맞아요? 그럼 홀수 5개가 최소 하나의 홀수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5개를 지금 3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거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 가능하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가능하죠. 그 두 개를 한 번에 세보면 5C 1 곱하기 4C 1 곱하기 3C 3 곱하기 2 100분의 1 더하기 5C 1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 곱하기 2 100분의 1입니다. 여기 1 때문에 나눈 거고 2 때문에 나눈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25가지 나옵니다. 자, 이제 홀수가 결정이 됐으니까 홀수로만 구성된 숫자가 3개 생겼다는 말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상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자 이름이 생긴 거잖아. 이제 각자의 홀수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잘못 메모해 놓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홀수를 이미 3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럼 그 구분되어 있는 홀수가 각자 이제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 그룹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짝수를 결정할 때도 똑같이 짝수는 이제 4개밖에 없으니까 2개, 2개, 하나밖에 안 되잖아. 2개, 하나. 그럼 4C 1 곱하기 3C 1 곱하기 2C 2 곱하기 200분의 1 해서 6개가 나오거든. 근데 25 곱하기 6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짝수를 3개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 짝수는 실제로 홀수라는 상자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셔야 돼요. 아마 이 3팩을 안 곱해서 질문한 친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하겠는 친구들? 네, 홀수가 이미 숫자가 먼저 들어가서 상자를 구분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나온 짝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갑자기 다른 상자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푸는 과정에도 푸는 중에도 바뀌는구나.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고 있어야죠. 같은 상자는 안 넣는다 그랬는데 3팩 안 곱해야지. 이러면 수업을 안 들은 거야.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넘어가 되겠니? 그래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른 대상이냐 같은 대상이냐 이거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네. 자, 7개의 팀이 참가한 고교 야구 대회에서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합니다. 7팀 사이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토너먼트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7팀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있고 시합에서는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팀이 이긴다. 졸라 슬픈 얘기죠? 인생이 반전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래요. 예. 근데 실력이 제 4위인 팀이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말은 우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결승에만 간다고. 어차피 실력이 4위인 팀은 자기 밑에 몇 개의 팀이 있어요. 3개의 팀이 있잖아. 그러면 경기를 걔들 중에 하나하고만 붙으면 계속 이겨서 올라갈 거 아니냐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겠냐면 니네가 직접 4위라고 생각해봐. 4위. 알겠죠? 예. 그러면 너네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사실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내 옆에 누가 오냐 이거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쪽에 오는 경우를 뭉뚱그려서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럼 이것도 뭉뚱그려서 B라고 하고 이것도 C라고 하면 되겠네? 맞아요? 예.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고 볼 수 있다고. 그냥 위치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옆에 누가 오냐에 관계없이 위치 자체가 똑같잖아 지금. 맞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옆에 누가 오냐 고려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할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사위가 A에 오는 경우, 두 번째 사위가 B에 오는 경우, 세 번째 사위가 C에 오는 경우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사위에 A가 왔다면 여기에 사위가 존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저기에 사위가 존재하려면 섹터 A 전체에 그러니까 사위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자리에는 전부 다 5, 6, 7이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1을 여기다 피해놓게 해도 어차피 여기서 사위가 올라가면 여기서 1이랑 붙을 거 아니야. 1이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아, 그래서 못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A에는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 5위, 6위, 7위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 C는 자유롭게 1, 2, 3위가 있으면 되죠. 이건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면 A에 5, 6, 7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4위는 결승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예. 그 다음에 4위가 B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C하고 붙기 때문에 B, C에는 5, 6, 7위 중 두 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A의 나머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위가 C에 있다 라고 하면 B에 5, 6, 7위 중 두 팀이 있으면 돼요. A에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풀었으니까 경우의 수만 셀까요? 알겠죠? 네. 첫 번째 A에 5, 6, 7위가 온다고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오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럼 실제로 A의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거냐? 내가 첫 경기를 5위랑 붙을 거냐 6위랑 붙을 거냐 7위랑 붙을 거냐 이거만 알면 돼요. 맞잖아. 다른 조에서 나머지 애들이 뭐 붙어봐야 뭐 순위 높은 놈이 올라올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 입장에서는 내가 5위랑 붙냐 6위랑 붙냐 7위랑 붙냐 이것만 다르다는 걸 느끼겠지. 다른 건 다르다는 건 못 느껴요. 이해하시겠죠? 5위랑 붙으면 6, 7위가 이제 옆에서 붙는 거고 내가 6위랑 붙으면 5, 7위가 붙는 거고 그죠? 7위랑 붙으면 5, 6위가 붙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리고 B, C의 1, 2, 3위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전승의 자리에 1위가 올 거냐 2위가 올 거냐 3위가 올 거냐만 알면 되거든요. 세 가지 9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이제 너무 약속 받아가지고 7팩토리아에 막 200, 200, 200만 이지라고 있으니까 뭔지도 몰라. 알겠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토너먼트에 각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다른 경우다 같은 경우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건 다르군 이건 같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4위가 B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B, C의 5, 6, 7 중 두 팀이니까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3P라고 보면 되죠. 여기가요. 5, 6, 7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겁니다. 저 두 개 자리는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A의 나머지 결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거 하시면 될 거예요. 4팩, 2팩, 2팩, 2팩. 왜냐면 대칭구조, 대칭구조, 대칭구조.
세 개의 대칭 구조가 있으니까. 이해되니? 물론 이것도 4C 곱하기 2C 해도 돼요. 똑같은 거 나와요. 몇 개 안 되니까. 알았지? 예. 이걸 계산하시면 18개가 나옵니다. 4위에 C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만 정하면 되는데 얘는 조심해. 3C2야. 왜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3P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두 팀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결정하는 거요. 똑같겠죠? 4팩, 2팩, 2팩, 2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하시면 9가지 나와요. 계산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두 배인데 이거.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6이 되겠네요. 9 더하기 18 더하기 9.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토너먼트의 자리에 직접 위치해 봤을 때 어차피 다른 선수들이 어디 오냐, 다른 팀이 어디 오냐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걸 다르다고 느끼냐, 같다고 느끼냐, 이걸 스스로 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31번. X에서 X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예, 원소 같은 집합을 지금 똑같은 집합이니까. 정역 X의 한 원소에 대해서 fn 플러스 1과 fn의 차는 4다. 근데 애당초에 함수 값의 차가 4이려면 1호밖에 안 되잖아.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냥 fn 플러스 1이 5고 fn이 1인 경우 아니면 fn이 1이고 fn 플러스 1이 5인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식의 n 값이 가능한 것은 1, 2, 3, 4밖에 안 됩니다. 마치 5까지 되는 것처럼 속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n에 5를 넣으면 n 더하기는 6이 되잖아요. 6은 정역이 안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걸 갑자기 확인했을까요? 그냥 n을 1이라고 할 거예요. 곱하기 4 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어차피 4를 곱할 거니까 n을 그냥 1이라고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그럼 이것 이제 이러면 문제가 F2가 5이고 F1이 1인 경우와 F2가 1이고 F1이 5인 경우로 나눠질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이거라고 할게. 2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했죠? 그럼 F는 5로 정해질 거야. F는 1로 정해졌으니까 남은 원소를 1대1로 대응시키는 3팩토리얼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답은 48입니다. 다들 이해하셨나? 이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축소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생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분할,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게 중학교 2학년보다 못한 수준의 경우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전의 것들이 완성되면 내가 문제의 8, 90%를 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연수 뭐 이상해? 넘어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저렇게 곱하는 걸로 처리할 때는 그 이후의 상황이 정말 경우의 수가 동일한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제가 어렸을 때 경우의 수를 참 못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못하지만. 근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똑바로 알려준 인간이 없었어요. 뭔가 엄청 미심쩍어서 들으면서 저 사람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난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 왜 안 돼요? 뭐 이러면 거의 설명 못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냥 거의 화내는 수준? 왜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아니
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거를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 설명해주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 내가 정상적인 설명을 잘 듣지 못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경월수가 나에게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미지의 영역을 좀 외워푼 느낌?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줄 때 진짜 되게 막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근거가 있다면 항상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맞고, 물론 그 와중에 아주 거지 같은 문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진짜 다수의 문제를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배우셔가지고 경호에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도 자신감은 없어요. 자, x에서 y 이로의 함수를 얘기하는데, 아하, 이게 그러네요. 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놀랐냐면, 내일 시험지에 이 문제가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 하나 나올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 이걸 보고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학교 시험지를. 이 문제를 보고 변형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푸는 방식이 달랐어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거든요. 예. 푸는 방식이 달랐고, 일단 처음 풀었던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일단 첫 번째, F1은 F2와 같지 않고 F1은 F3과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1이 중심인 거지. F1을 F2랑 비교해보니까 같지 않고 F1을 F3하고 비교해보니까 같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풀 때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F2와 F3이 같은 건 가능한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F1이 F2하고는 달라야 되고 F1이 F3하고 달라야 한다고 했으니까, F2와 F3이 같더라도 F1하고 F2는 F1하고 F2는 다를 수 있고 F1하고 F3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자체를 F2는 F3인 경우하고, 두 번째 F2는 F3이 아닌 경우로 나눴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맞아요? 네. 자, F2가 F3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 그 치역과 공유역이 같기 때문에 4, 5, 6에 모조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역 원소는 4개니까 2개의 원소는 꼭 하나에 모여야 되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자유롭게 3팩토리얼 하시면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잖아. 이 3팩토리얼은 F1과 F2와 F3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F3은 자동 결정이어서. 제 말 이해하시죠? 이해되잖아. 예. 그 다음에 F2와 F3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어차피 F1도 얘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1, 2, 3이 이미 치역의 원소 3개에 다 나란히 대응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3팩토리얼. 이 3팩토리얼은 뭐냐면 F1과 F2와 F3을 정한 거예요. 4, 5, 6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F4는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3을 곱합니다. 그럼 18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F4의 결정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한 논리를 내일 시험에서 사용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똑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지는 이렇게 푸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풀이를 선택했던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는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은 모든 함수의 개수를 센 다음에 F1과 F2가 같은 거랑 F1과 F3이 같은 거만 빼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원소는 어떻게 몇 개죠? 몇 개냐고. (36개) 아닌가? 죄송합니다. 야,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개수 뭐 센다고? 세는 방법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이 4인 것 빼고, 치역이 5인 것 빼고, 치역이 6인 것 빼고, 치역이 4, 5인 것 빼고, 치역이 5, 6인 것 빼고, 치역이 4, 6인 것 빼고.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죠.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2개라면 개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치역 3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함수값은 2번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4, 5, 6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4, 4냐? 아, 미안해. 3 곱할게. 그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저 4, 4, 5, 6이 1, 2, 3, 4에 대응되는 방법의 수가 4, 4, 5, 6을 그냥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 2팩이잖아요. 그럼 36까지 나오잖아.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정역의 원소인 4개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데 그게 2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얘는 4C 1 곱하기 3C 1 곱하기 2C 2 곱하기 2팩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6가지거든요. 그러면 두 숫자, 한 숫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맞아. 그래서 6에다가 3팩토리얼만 곱하면 6, 6에 36. 똑같은 거 나와요. 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세는 거 많이 나오거든? 선생님이 지금 방법 3개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잖아? 니네 못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를 만족하는 게 지금 36개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거꾸로 뺄 거야. F1이 F2하고 같은 걸 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1이 F2하고 같다는 말은 이미 공역과 치역 같은 건 이미 만족하는 거죠. 나머지 1대1로만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몇 개예요? 3팩토리얼 6개. 얘네 F2하고 F3이 같아도 3팩토리얼 6개예요. 따라서 36개에서 12개 빼시면 24개 나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이 문제에서는 둘 다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내일 만나는 문제는 제가 첫 번째 사용한 방식으로 풀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줘버린 건데, 근데 문제가 걔 경우의 수 엄청 크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 줬다고 해서 존나 개쉽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만 얘기하고 내일 시험지를 받으면 정확히 이렇게 해서 망할까봐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준 게 망하게 하는 길이 될까봐 지금 다른 방식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힌트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문제의 경우 이게 충분히 쉬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거고, 이런 선택이 늘 옳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지금 이고니까 내가 지금 부정해서 풀고 있잖아. 그러면 또는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내가 따지는 건. 그러니까 F1은 F2 또는 F1은 F3 이걸 빼는 거잖아. 근데 왜 이 두 개밖에 안 해요? F1은 F2는 F3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배반 사건입니다. 네,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만 더해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이해됐니? 네.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할 말이 되게 좀 길어져 버렸네. 하지만 내일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 했나? 두 스텝? 시간이
1분 정도는 괜찮잖아. 요거 그냥 풀자. 알았지? 35번 보면 야 근데 이거 이제 안 틀릴 때 안 됐니? 나 몇 번 했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걸 만족하려면 x가 스스로 fx에 대해서 항등이거나 아니면 두 개씩 교환입니다. 야 이거하고 달라.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마. 이거하고 다르다고. 이게 더 어려워.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거하고 두 번 통과한 게 같은 거 뭐였어? 항등이거나 항등이 아닌 원소는 항등인 원소의 대응. 기억나나?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아무튼 이거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예. 나는 분명히 구분해서 알려줬으니까 막 섞어갖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5개의 원소를 5개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5개가 모조리 항등인 함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냥 스스로 항등 함수인 거. 맞죠? 그 다음에 4개가 항등일 수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교환할 대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개 항등 다음엔 뭐예요? 3개 항등입니다. 3개 항등인 원소를 선택하면 나머지 2개는 자동 교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1개 항등인 경우는 나머지 4개가 자동 교환이 안 됩니다. 이 4개를 2개씩 그룹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개씩 그룹을 지어주면 알아서 교환되는 거니까 뭔가 곱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5개 항등, 얘가 3개 항등, 그리고 얘가 1개 항등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26가지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